뭐 센터 간 데이터 공유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학교면 과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 뭐 학교의 그 통합 뭐 슈퍼컴 센터 뭐 이런 거 있는 학교들도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데 거를 같이 쓴다든지 연구소인데 키스티랑 같이 좀 연동해서 쓰고 싶다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인데 뭐 클라우드 센터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좀 계산 노드 성능을 좀 더 확보하고 싶은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기계를 빌리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계약이 돼 있거나 하다못해 뭐 돈을 주면 언제든지 빌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저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돌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로컬에만 있고 리모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그 인터넷 환경이 있는 상황에서 저쪽 센터랑 같이 쉐어를 할 거냐. 뭐 저 인터넷이 없으면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핸드캐리밖에 없습니다. 뭐 하드디스크에다가 열심히 담아서 들고 가서 이쪽에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 레이저가 안 보이네요. 예, 예, 그 리모트에서 업로드를 해서 쓰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할 거면 뭐 더 이제 여기서 세션 닫고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인터넷 정도는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들고 다니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뭐 다양한 안에 대해서 뭐 브레인스토밍 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 NFS가 있겠죠. 뭐 저걸 아니라고 내놨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브레인스토밍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저 뒷장에 NFS는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리모트에서 하여튼 뭐 있는 계산 노드들이 마운트해서 볼 수 있는 경로를 줄 수는 있겠죠. 브레인스토밍이니까 아무거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리모트에 있는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넘기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뭐 옛날에 많이 쓰던 FTP나 아니면 요새는 S3를 또 많이 하죠. 그래서 S3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리모트에다 갖다 놓으면 일단 들어가게 전 세트가 다 가 있다고 하면 작업은 돌릴 수가 있겠죠. 요거를 한번 요걸 한번 이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NFS로 했을 때는 그 인터넷망의 어떤 부하 발생 정도로 보면은 저게 이제 극대죠, 극대. 저 인터넷망 부하 발생 때문에 NFS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 계산 노드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뭔가 어떤 파일들을 이제 읽어서 분석을 시작할 때 전체 노드가 그 파일들을 다 읽어야 된다고 하면 그 서버 개수만큼 n개만큼 I/O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트래픽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어플리케이션을 돌리시는 분이 또 약간 뭐 지식이 좀 부족하셔서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그 디렉토리에다 같이 만들면 스크래치 라이트가 NFS로 리모트로 날아가겠죠. 아마도 작업이 뭐 제대로 안 돌고 중단되거나 아니면 저 인터넷망 관리하시는 분한테 쌍소리를 듣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뭐 여러 뭐 그런 뭐 아니면 거기 QoS가 걸려 있어서 뭐 작업을 던졌는데 차라리 우리 센터에서 좀 기다렸다가 돌리는 게 훨씬 나은 뭐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반면에 이제 S3랑 FTP는 파일을 이제 한 번만 이제 전송하면 되니까 뭐 어쨌거나 NFS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망 안정성 놓고 요새 망은 많이 안전해졌지만 어쨌거나 망이 끊어지고 나면 NFS는 모든 작업이 다 중단되겠죠. 스토리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S3나 FTP는 어쨌거나 파일 이동 시에만 영향을 받을 거고 파일이 전송되고 나면 뭐 망이 끊어져도 작업을 돌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스케줄러가 뭐 저쪽에도 잘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전 데이터 복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NFS는 어쨌거나 뭐 좋은 점은 그거 저거 하나죠. 작업 전 데이터 복제가 필요 없죠. 리모트에 있는 게 다 보이니까. S3랑 FTP는 모든 파일이 사전에 다 복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복제하면은 된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사이즈가 크면 또 저것도 굉장히 큰 버든이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돌리시는 그
연구원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여러 디렉토리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어떤 컴피그 파일이라든지 기타 등등 파일과 데이터 파일들이 뭐가 다 100%인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껏 다 넘겼는데 돌리면 뭐 파일 없다고 해서 에러 계속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작업 결과 파일은 뭐 NFS는 당연히 이제 우리 스토리지에 떨어질 거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보면 될 것 같고, S3나 FTP로 파일을 넘겨놨으면은 리모트 센터 스토리지에 저장되니까 뭐 결과 파일 같은 거 다시 복사해 갖고 와야 되겠죠. 근데 뭐 기타적인 문제는 여기 NFS로 익스포트 해놓고 저쪽 리모트 센터에 수십 대가 뭐 마운트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안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근데 사실 뭐 밑에 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위에 빨간 것 때문에 NFS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S3랑 FTP로 전송하는 거는 로컬이랑 리모트 스토리지 데이터 관리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대량 데이터를 넘겨놓고 작업을 돌렸는데 그게 그 파일을 그냥 원천 데이터로만 생각해서 읽어서 작업을 돌리는 거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 파일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또 생기는 어플리케이션들이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복사해 놓고 돌렸는데 로컬에서도 뭐 다른 용도로 또 돌리고 뭐 해서 서로 업데이트 하다 보면 이게 어느 게 더 뭐 최종본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저기서 작업 끝나고 나서 파일 다시 카피해서 갖고 오면 이제 데이터가 두 세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컬 스토리지 용량이 이제 2배로 필요한 거고, 그럼 뭘 지워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서 점점 관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 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해가지고 여러 이제 프로토콜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공급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 벌만 카피를 해서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는 거를 방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었죠. 근데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좋은 것만 한번 골라보죠. 좋은 거. 예. 그럼 좋은 걸 한번 골라보면 일단 뭐 파일 이동은 1회만 발생하는 게 제일 낫겠죠. 당연히 뭐 계속 읽을 때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도 안 좋고, 특히 뭐 머신러닝 같은 거 돌리면은 릴리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제 NFS 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장애 시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것보다는 파일 이동 시에만 영향받는 게 뭐 당연히 낫겠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작업 전 데이터 복제는 없는 게 좋겠죠. 예. 그 없는 게 이제 바로 작업을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돌릴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결과 파일은 로컬 스토리지로 오는 게 훨씬 나을 거고, 그 다음에 기타적인 측면을 보면은 뭐 요거는 한 줄로 바꾸면 좀 보안이 강화된 단일 데이터 카피본이 존재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NFS랑 S3, FTP 뭐 요거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게 당장 생각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라고 보면 로컬 센터의 NFS NAS 스토리지의 캐시를 리모트 센터에 대량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이 상당 부분의 문제가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그 작업을 돌릴 때 필요한 파일셋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만한 캐시가 그 리모트 센터에 있으면 어차피 한 번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캐시에서 서비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캐시는 스토리지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읽으면 캐시에서 서비스 되니까 중복적으로 여러 번 읽는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일단 캐시에 들어가면은 원 소스에서 네트워크에 약간 문제가 생겨도 캐시 안에 파일들이 다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캐시라는 거는 캐시를 통해서 리모트에 있는 내 스토리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작업 전 완전 복제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하나 좀 더 나가 보면은 캐시니까 모든 스토리지의 캐시는 프리패치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 파일만 캐시에 좀 뭐 눈에 보이는 커다란 데이터 파일들만 캐시에 미리 좀 올려놓고, 뭐 리모트에 있는 서버를 빌리기 위해서 거기 뭐 OS나 뭐 기타 등등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에서 뭐 계약서 쓰고 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계약하는 과정 동안에 뭐 일부 파일이라도 좀 올려놓으면 훨씬 낫겠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차피나 캐시에다가 파일을 라이트하면 디스크로 항상 디스테이징 되는 게 일반적인 스토리지의 원리죠. 그래서 캐시에 라이트 되면
그 데이터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될 거니까 저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캐시랑 스토리지,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와 리모트에 있는 캐시가 통신하는 거니까 저 표준 프로토콜 아니겠죠. 당연히 만들려면. 그러다 보면은 전용 프로토콜에 뭔가 보안이 강화된 걸 조금 더 넣는다고 하면은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은 당연히 단일 카피고요. 로컬에만 있는 거고 리모트에 있는 건 캐시니까 거기서 읽고 뭐 릴리드하고 거기에 뭔가 업데이트된 파일은 로컬에 적용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리모트 센터랑의 어떤 그 CPU 자원, GPU 자원을 어떤 쉐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럼 이런 제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사실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이 제품이 IBM에는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쓰실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벤더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까지는 아직은 제가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IBM에서 이 기능이 만들어진 제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실사례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성도로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보안이 강한 프로토콜로 캐시 데이터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IBM 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 기능을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이제 단독 클러스터가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가 있다가 뭐 로컬에 뭐 복수 개의 클러스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쉐어할 거냐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전지구적으로 센터가 흩어져 있는 고객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쉐어할 거냐라는 어떤 관점에서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기능은 뭐 이렇습니다. 포인트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스토리지가 원본 로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모트에다가 스토리지를 갖다 놓고 디렉토리를 만들면서 요 디렉토리를 딱 생성할 때 얘는 요 디렉토리의 캐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렉토리가 딱 생성이 되고, 이쪽 스토리지에 마운트되어 있는 사용자가 여기서 CD에서 뭐 캐시 데이터 1으로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LS를 쳐보면 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리스트가 그대로 보입니다. 보이고, 대신에 여기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1.dat라는 파일을 여기서 처음으로 딱 읽으면 이제 이쪽에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하고 다른 노드들이 해당되는 파일을 요청하면 여기서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리드 온리를 구성할 수도 있고 리드라이트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리드라이트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다 라이트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본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디스테이징 하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가 웬 구간이면 웬 속도를 다 쓰고, 로컬이면 로컬에서 뭐 하여튼 가능한 속도를 다 이용해서 원래 데이터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이 기능의 어떤 특징이고요. 남의 파일 시스템의 어떤 디렉토리를 캐싱하는 거는 저희 파일 시스템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거여야 되는데, 요 원래 소스는 저희 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소스를 홈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캐시라고 부르는데, 홈은 저희 것뿐만 아니라 일반 NAS, NFS v3 이상을 지원하는 모든 NAS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담고 있는 모든 스토리지가 다 홈이 될 수 있고, 캐싱 기능은 뭐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캐시 모드는 뭐 한 개의 홈에 뭐 여러 개 캐시를 만들 수 있고, 캐스케이드 캐시도 되고, 뭐 리드라이트 옵션을 베리어블하게 줘서 아예 홈도 리드 온리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RW로 이제 구성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면, 뭐 세 군데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이쪽 센터는 로컬이 1, 2번이고 마운트 포인트가 저쪽은 3, 4, 9, 5, 6인데 나머지는 서로 캐싱을 해서 세 군데 데이터 센터가 그 6개의 파일 시스템을 마치 로컬에 있는 것처럼 액세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이 기능의 가장 특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좋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얘를 쓸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고성 데이터 액세스, 요거는 그
미국에 있는 케이던스 디자인인가 하여튼 그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보통 이제 GPU 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이제 GPU를 이용해서 분석을 돌리는데 일반적인 어떤 자기네 워크로드의 수준에 맞는 GPU를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갑자기 이제 주문이 팍 몰리면 이제 모질라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큐가 길어질 텐데,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돈 있다고 해서 달라고 그러면 바로 안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에 있는 GPU 팜을 이제 빌린 거죠. 이제 빌렸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분석을 돌리니까 그쪽에다가 저희 스토리지를 그냥 NVMe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용량이 큰 거고 한 뭐 몇백 테라 정도 되는 NVMe 스토리지를 갖다 놓고 이제 구성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해서 GPU 서버를 할당받으면 할당받는 동안에 이제 여기가 캐시니까 필요한 데이터들 미리 프리패치를 합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이 프리패치를 하고 들어오면 일단 작업을 바로 돌리고,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 자기네 로컬에 있는 필요한 데이터들이 여기서 다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작업을 돌리고 저장하면 절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요 케이스입니다. 요 기능을 이용해서 또 쓰는 케이스들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어떤 클러스터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GPU, OEM GPU 서버에다가 일반 NAS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뭐 DGX 슈퍼팟을 구매하고 뭐 저희 스토리지가 들어가서 이제 머신러닝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들은 저쪽에 있는 NAS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이제 매일매일 이쪽으로 이제 싱크를 해서 이제 복사를 했었는데, 우리가 복사한다고 하면은 뭐 알싱크죠. 서버에다가 저 나스 붙여놓고 얘도 붙여놓고 알싱크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그게 뭐 아시다시피 매번 잘 안 끝납니다. 왜 잘 안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번 돌리면 8번은 성공하는데 또 한두 번은 페일 날 때도 있고, 정상적으로 끝났다라고 메시지는 떨어졌는데 가보면 파일이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다 박사님들이 쓰시기 때문에 스토리지 담당자고 야단을 치겠죠. 이제 그 사람이 힘드니까 원래 9시 출근인데 이제 8시까지 가서 맨날 보고 이제 뭐 그러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설명드렸는데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냥 허투루 들어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복제를 해서 이쪽에 익스포트들 해놓은 나스에 있는 디렉토리를 이쪽에다 캐싱을 걸어놨고, 그러면은 사실 저게 파일이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바로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뭐 미리 복사하거나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놓으면 되고, 일단 여기 머신러닝 시스템이니까 계속 릴리드가 굉장히 많은 거고, 내부 네트워크도 뭐 그렇게 뭐 40G로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복사하려고 노력 안 하고 저기 있는 파일들을 항상 여기서 불러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죠. 그 다음에 예, 뭐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몇 파일들은 이제 생성되면은 이쪽으로 프리패치하도록 해놔서 아침에 이제 처음에 콜했을 때 넘어온기보다는 미리 프리패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아주 잘 쓰고 계신 어떤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해양조사원 사이트입니다. 해양위성센터죠. 해양위성센터에서 이제 저쪽 이제 내부고 데이터를 받아오셔서 뭐 전처리 후처리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계신 거고, 그 조직은 그렇게 해서 만든 데이터를 여러 연구기관에다가 공유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인터넷망 쪽에다가 이제 서비스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로 로그인하고 뭐 각 사용자들별로 뭐 유련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비용 부과할 건 부과하고 뭐 권한에 따라서 열 수 있는 파일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 근데 이 앞에 데이터도 이제 뭐 수십 페타죠. 그러면은 배포해야 될 데이터도 그만큼이기 때문에 이쪽 DMZ 바깥쪽에도 수십 페타의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싱크를 맞춰줘야 됩니다. 새로 온 파일들 넣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100테라짜리 그냥 NVMe 디스크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저 캐싱 걸어놓고, 그다음에 바깥에 인터넷망이 이제 10G망인데 그것도 그렇게 느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내부 방화벽이나 이쪽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뭐 여긴 프리패치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그냥 읽을 때마다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 파일이 없으면 나가는데, 보통
그 전날 뭔가 생긴 파일들을 다음날 아침에 이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가져온 파일이 여기서 계속 히트가 나는 케이스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그 배포해야 될 스토리지의 용량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서 그 비용을 굉장히 절감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대충 뭐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연구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그랬을 때 뭐 바깥이나 아니면은 뭐 공공 뭐 퍼블릭 센터에 있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켓을 이제 할당을 받으셔서 각 기관이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부어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뭔가 연구 클러스터에다가 넣어서 이제 작업을 돌리시려고 할 때 뭐 매번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뭐 카피해 갖고 오고 뭐 다시 업로드하고 되게 불편하시죠. 그래서 앞에다가 뭐 그 저희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 간단하게 하나 갖다 놓고 캐싱 구성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얘통에서 다 보이고 특히 이쪽에 있는 계산 노드들은 뭐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많이 쓰시죠.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뭐 하여튼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S3를 지원 안 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그래서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직접 액세스 하실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프로토콜 변환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쟤는 오브젝트인데 여기서는 포직스로 마운트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카피도 필요 없고 프로토콜 전환도 필요 없고 어플리케이션 수정도 필요 없이 바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 그래서 뭐 분석 돌리시고 결과 파일 저장하면 자동으로 이쪽에 업데이트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 기능의 특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